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세우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벌써 10년째 접어드는 GSS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도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PTM을 가지게 됐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헌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GSS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변성민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제가 잠깐 나와 있듯이 교사 선생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비전을 잠깐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고 프로그램 또 행정실 안내 그리고 2010년도 공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단별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사 소개부터 하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다 나와주시죠. 그래서 제 왼쪽으로는 초 선생님 서주시고요. 제 오른쪽은 우리 피셔반 부 선생님 서주시고 오해변 선생님은 중고등반 쪽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새로운 또 분도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먼저 우리 수정 선생님 순서대로 딱 썼네요. 네. 초등 1학년생인 우리 홍정민 선생님이십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신데요. 네, 홍정민 선생님 뭐 이력은 너무 화려한데요. 정말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교육, 또 복음에 헌신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로서도 헌신된 분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교육 부분에서 부르셔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치원생부터 또 다양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티칭 경험을 하신 그런 분이신데 집도 가깝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 교육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 자리 나누고 비전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1학년을 맡게 됐는데 우리 홍정민 선생님, 네, 우리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2학년 선생님은 2학년 선생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하고요. 네, 3학년 선생님 정혜란 선생님이신데 정혜란 선생님은 일찍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수학 공부를 하시고 수학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다양한 학교에서 일반 학교와 또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지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셨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 학교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헌신하게 되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분이고 이제 앞으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학을 전담으로 해주실 또 4학년 3학년 담임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4학년 송규호 선생님. 송규호 선생님은 원래 아기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사 밑에서 자라면서 청소년 길을 보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또 복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그런 선생님이신데 한동대에서
학기를 마치시고 이제 또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젊은 어떤 창의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 전담으로 섬기면서 4학년 단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5학년 선생님은 우리 송선 선생님 올해도 수고하셨고요. 네, 6학년 김민경 선생님, 네, 6학년 담임과 또 영어 부분, 우리 송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영어 부분을 전담해서 책임지실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7학년으로 7학년 넘어가시면은 우리 양태현 선생님 그동안 고등부에서 쭉 섬겨 오셨는데 우리 이제 중등부에서 앞으로 또 헌신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등과 고등의 경험과 함께 어우러서 우리 피처반을 이렇게 인도하고 도와주고 지원하실 양태현 선생님, 예, 8학년은 한브로 선생님 작년까지 초등에서 3년간 초등 아이들 섬기셨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중등으로 올라오셔서 또 그 에너지와 열정을 우리 중등반에서 함께 펼치셨습니다. 8학년 담임 한브로 선생님이시고요. 9학년 담임 이명현 선생님이십니다. 작년에도 9학년을 맡았지만은 올해도 역시 9학년을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됐고 뭐 과학이나 수학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올해도 9학년 담임 이명현 선생님, 13년 담임으로 저희가 상현 선생님, 예, 그동안 아이들과 많은 활동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비전을 키웠는데 이번에도 9학년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 12학년 주전 선생님께서 올해부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진학 부분이라든가 아이들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서 이번에 11, 12학년을 맡아서 지도하겠습니다. 네, 주전 선생님, 2년까지 6학년을 맡아서 담임했던 오일면 선생님은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전담 선생님으로 원어민 선생님으로 초등과 중고등 다 포함해서 이제 매일 수업을 영어 수업을 다 매 학년마다 들어가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일면 선생님도 더 이제 활기차게 많은 아이들이 만나면서 영어 부분 특별히 지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네, 우리 오일면 선생님. 네,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2017년도 우리 학생들을 섬기실 준비와 의지와 열정과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학교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비전위원회에서 여러 모임들을 거듭하면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학교 우리가 대안학교로서의 어떤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학교의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왔고 또 정의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가 함께 그 보이는 대로 대한교육과 대한학교라는 교교 대한교육과 대한학교라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학교와 어떻게 비교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책 내용과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학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감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고자 합니다. 대안학교의 필요성,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고, 둘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은 사실 훈련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은 신앙이고 인격이고 또 지식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 기간은 가정, 교회, 학교 다 필요합니다.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훈련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는 어떤 외부적인 정부가 됐든 세상이 됐든 이런 세력부터 간섭받지 않고 또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학문 전반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공교육에 이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일반 공교육은 어떤 가치 중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교육 자체가 그 본질이 가치 중립이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에 대한 어떤 철학과 비전과 사상과 종교까지 다 담겨 있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공교육도 분명히 그러한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홍익인간의 어떤 이념이다, 교육적 이념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을 통해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또 건강한 가정과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준비시키는 것이 어떤 교육의 목표라고 홍익인간이 말하는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데, 그 홍익인간 자체도 사실은 단군 사상이나 단군 숭배 이런 것들의 기초를 둔 그러한 이념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자연과학에서도 다윈 진화론이라든가 인문과학에서도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이런 것들, 역사학에서도 역시 단군 신화 진화론들이 아주 깔려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공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대체되고요, 인간의 우월성만 강조된 인본주의 세상이 팽배하게 키워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출세주의, 명예주의, 굴욕주의, 무한 경제 사회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기독교 대안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바로 기독교 대안교육. 하나님 관점에서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또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인형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본질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육의 주체시다. 우리 GSS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학교를 세운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결국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의한 교육,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진행시킨다는 거죠. 학교를 세울 때 우리에게 학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이 붙잡고 이런 마인드로 이러한
이러한 철학으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걸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들을 세울 때도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기독교 복음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부여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마음속에서 아이들이 깨닫게 하고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아이들을 움직이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진정한 교사는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교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어떤 유익, 나의 발전, 자아 실현, 세상의 어떤 사회의 이득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의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향한 그러한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주겠습니다. 우리 GS에서 사명과 비전, 사명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누비시켜 사회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대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품성, 영성이죠. 영성과 품성으로 누비시켜서 사회 속에서 사회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영혼들을 구하는 것도 있고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회복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지배하고 번영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들이 아주 포괄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리더로서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로 사회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난 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성, 전문성, 리더십, 자기주도력, 국제 능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대안의 교육과정, 예배 및 성경 교육과정이 있고요. 통상 교육과정,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진행하는 지식적인 전문성 키워야 되죠. 통상 교육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교육과정이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 교육에 같이 접목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교육을 이루는 교사들 또 모든 조직, 운영 주체들은 이 사랑과 모험의 교육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정이가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육신까지도 정말 모든 부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인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소명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사를 접하거든요.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의 권위를 위임하다. 하나님께서 이 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그 교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사를 통해서 나의 권위를 위임하겠다. 정하신 분이 바로 교사랍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교회 영역에서 신적 위임의 본질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세워진 것이 그냥 누군가 생각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다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교사의 자질을 보자면요. 영적 및 인격적 자질 반드시 필요하고 학문적 및 교육적 자질, 교사로서의 교육적 열정과 소명의식, 또 좋은 모델과 모범, 또 교육 주체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분명히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눌 것이고 이런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또 세워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동체라는 것은 학교, 학부모, 교사, 운영진 모두가 함께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학생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학생들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시작된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상중적 존재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상중적 존재성이라는 것은 원래 기독교 학교라는 것은 구원받은 학생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녀가 돼요. 그런 학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학생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백성이지만 현실 속에서 죄와 계속 싸워야 하는 우리라는 죄성이 있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학생들만 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 그러한 존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특징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지금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어떤 입시나 경쟁이나 외부적인 어떤 세력들, 내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과 계속 싸워야 하는 그러한 처절한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으로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가치관이 불안정해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자리 잡지 않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세계관과 성경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학부모가 중요하고, 학교 운영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라든가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품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그들의 삶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도하며 양육해야 하는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대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경영 원리 보시면은 비소유와 청렴의 경영, 또 목표 지향적 경영, 조화와 개방성, 다양성의 경영, 자기 관리의 경영, 섬김의 경영, 윤리적 경영, 하나님 만족 경영, 영적인 경영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기독교 학교의 경영도 교육 콘텐츠 못지않게 기독교적이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인력들의 부족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 방법 모든 그런 부분과 동일하게 경영도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기반으로 둔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경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만족,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경영이 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경영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영으로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이나 지원들을 아끼지 마시고 또 함께 이런 뜻을 향해서 동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커리큘럼 안내. 초등 교과에 대해서 몇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전반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변동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반에 들어가서 각 학년당 어떻게 선생님이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 커리큘럼 변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담임 교사에서 전담 교사로 우리가 바뀐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선생님 중심으로 모든 학과목이 진행이 되고 생활지도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3학년 직학년까지는 수학과 과학, 또 영어 과목은 전담 교사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학에는 정혜란 선생님이 3학년 직학년까지 다 하시고, 과학은 송효 선생님이, 영어는 김문교 선생님과 송소 선생님 두 분이 나눠서 두 학년씩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 요소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전문성 갖춘 교사의 지도 영향력.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과목에 대한 전문성,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충분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생이라도 좀 전문성을 키워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뭔가 더 임팩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선생님이 그러한 교과를 이제 진행하게 된다면 그 교과목에 대한 연계를, 학년별 연계가 잘 이루어지겠죠. 3학년 때 이거 하고 4학년 때 이거 하고 5학년 때 연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그 플랜이 잘 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위한 연구, 또 준비가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겠다 하지만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면 더 전문성이 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성경, 국어, 사회 이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이 다 진행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학, 과학, 영어 부분, 이것은 전담 선생님들이 진행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두 번째 크게 어떤 변화는 과학, 사회 시간이 더 확보됐다.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알파 오메가라는 교재를 사용하면서 과학 같은 경우 2시간, 1시간씩 진행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그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 콘텐츠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사회적 콘텐츠 집중하자 해서 과학 시간 3시간씩 3학년, 6학년까지는 이제 확보를 온전히 해놨고, 사회는 2시간씩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창조과학을 어린이 창조과학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창조과학에 대한 책은 청소년 중학교 올라가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이제 7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5부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번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중학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청소년에 맞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영어 교육에 대해서 사실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송소연 선생님과 김명관 선생님께서 영어 교육을 이제 전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교재에 대한 변동도 있고 여러 이제 변동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 김문교 선생님 나오셔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브리핑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6학년을 맡게 된 김문현입니다.
체크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 이제 저번에 저번 학기부터 조금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지 계속 논문을 읽고 교재를 찾으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동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이 학교에 와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너무 큰 열정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정과 노력을 한 학교가 있구나라는 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영어 교육에서만큼은 열정은 있으시고 그런 커다란 에너지가 있으신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언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언어적으로 더 발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언어적으로 더 발달할 수 있는, 피딩할 수 있는 그런 매체리얼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문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한 가지 결론에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왜 바꿔야 될까? 10년 동안 저희가 한 교재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 왜 바꿔야 될까? 선생님들이 열정도 있는데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세 가지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문제는 레벨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레벨 6 할 때 거의 99% 이상 영어로 수업을 했거든요. 보캐버리 할 때 그냥 단어 뜻만 한국말로 말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한국말을 쓰면 쓸수록 아이들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만약에 50%라면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수업이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수업이 아니고 교사가 일반적으로 수업하는 위주 이런 수업이 되면 사실은 교재가 그런 식의 교재예요. 저희가 썼던 교재들이 교사가 일종의 라이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이들이 쓰고 좀 그런 교재들 스피킹 교재가 있었지만 스피킹 교재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쓸 때는 저의 문제겠지만 자꾸 이게 암기 수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피킹 암기 수업의 문제가 뭐냐면 암기를 해서 자기 그걸 말 못하면 그대로 못 배우면 말을 못해요. How are you? I'm fine. How about you? 이거를 그대로 말해야 아이들이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언어적 확장성을 둬서 I'm great. What do you feel? How do you feel today?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분명히 되겠어요. 암기 위주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컴프레hen션 스킬이에요. 물론 저희가 구문독해도 하시고 문법적인 부분을 강조하시고 저는 이제 5년 동안 이제 영어 전문 강사로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가르치고 토익, 탭스, 아이엘츠 여러 가지를 가르쳤었는데 저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긴 대시야. 대신 뭐뭐라고 해석되는 거야. 그러면 그는 그녀가 예뻤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이들이 영어를 말하고 영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문법을 가르치는 거지 애들이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결론에 도출했어요. 세 번째는 컴펜세이션 스킬이에요. 컴펜세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컴펜세이션은 뭐냐? 우리가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이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리딩을 왜 할까요? 왜 읽을까요? 그걸 이해해서 자기 의견을 보태기 위해서 읽지 않나요? 혹은 그걸 봐서 인풋이 들어가면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스피킹이나 라이팅이라는 것은. 근데 저희 우리 전반적인 한국 교육 문제가 아이들이 배우긴 배우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제 영어를 지금 이제 6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혹은 제가 지금 16년 동안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공통점 느낀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교육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들이 이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시험만 봤으면 됐어요. 예전에 시험 100점 맞았으면 잘 봤어. 그래서 삼성 들어가가지고 예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정확한 해석을 해야 돼요.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그 오류가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문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문법을 정확히 모르면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동태를 알아야 돼요. 능동태를 알아야 돼요. 관계 대명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애들이 그 어떤 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알아야 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거냐면 컨텍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영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 삼성 들어가서 삼성 들어갈 때 토익 점수 필요하지 않죠. 토익 스피킹 점수가 필요하죠.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는가, 혹시 논문을 읽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리포트를 쓸 수 있는가, 그런 뭐랄까 스킬들이 요구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텍스트 컴프레hension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면 언어 통합성, 예를 들어서 언어제 4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거고, 확장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A라는 걸 배우면 A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C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언어인데 그런 활용성이나 또 문학적 감수성,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고 스토리 앰플리파이, 그러니까 뭐 스토리의 그 주인공과 자신의 감정을 교류시켜서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한 글씩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논리적 글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에게 인포메이티브 메시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루에 10시간씩 영어 시키면 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랭귀지 아트 텍스트북이 정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랭귀지 아트 텍스트북은 잘 보시나요? 리딩도 들어가 있고, 라이팅도 들어가 있고, 스피킹도 들어가 있고, 리스닝도 랭귀지도 들어가 있는데, 랭귀지 요소 들어가 있는데 이 모두가 각각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저희는 코스북 하면 리딩북 따로, 라이팅북 따로, 스피킹북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연동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first 그 팀이 스쿨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리딩은 스쿨에 대해서 배우는데 라이팅은 딴 거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 지금까지 랭귀지 아트 텍스트북 못 썼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교과서 우리 흔히 그러니까 어머니들 알고 계신 미국 교과서 많이 써봤는데 가르치기도 어렵고요. 또 아이들에게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못 쓸까? 이걸 우리 못할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대안을 하나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왜 이걸 바꿔야 되는지 여기 포커스에서 설명했어요. 맥로리어스나 원더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런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원더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CCSS라고 Common Core State Standard이라고요. 미국에는 주별로 각각 다른 교육의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몇 년 전에 2015년에 합쳤어요. 그래서 46개 주가 이거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다. 이게 미국의 스탠다드다. 이게 통일했는데 그러면 모든 교과서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스탠다드라니까. 왜냐면 스탠다드 45 못 지키면 자기는 그 교재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재를 이 CCSS에 짜집기 해서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맥로리어스는 정말 잘한 점이 뭐냐면 CCSS가 딱 나온 후 1년 동안 교재 연구 열심히 해서 CCSS를 위한 교재로 만들었어요. CCSS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 그러니까 CCSS를 좀 왜 이런 스탠다드를 만들었는지 조금만 보면 저희랑 많이 관련이 깊어요.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가장 언어적으로 이슈화되는 게 아이들이 이민자 아이들이 오잖아요. 수준이 다 틀려요. 이민자 아이들의 수준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통합해서 언어적인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CCSS가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랭귀지 아트에 만들어진 기술이거든요. 이 CCSS에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스킬 베이스예요. 스킬 베이스. 이게 해석을 이제 어떤 리딩을 예를 들면 어떤 리딩을 비슷한 종의 리딩을 전부 해낼 수 있는가? 어떤 리딩을 주더라도 이것을 애들이 해석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을 정리해서 서머리할 수 있는가? 이런 스킬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베이스 에비던스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능의 거의 80% 정도가 지금 이런 뭐랄까 해석 시험이거든요. 해석 시험인데 사실은 해석 시험에 스킬이 많이 있어요. 스킬이 많이 있는데 그건 스킬은 언어적인 스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텍스트 베이스 에비던스를 가지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돌아가서 정확한 질문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dependent output을 요구해요. individual output. 개개인이 실제로 배웠으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reading like workshop 있고 practice book 있고 rapid reader가 있고 anthology가 있어요. 여기 reading like workshop에서 아이들이 스킬을 배워요. 리딩에 대한 스킬을 배워요. 장르의 특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배워요. 이거 이렇게 안 끊어져요. 해석도 안 해줘요. 네. 그런 것들을 배우고 프랙티스북에서 아이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잎에 연동된 똑같은 어휘와 비슷한 센텐스를 가진 연동된 레벨 리더라는 스토리북이 한 권씩 나와요. 그 스토리북을 읽고 그 스토리북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된 다음에 좀 딥다이브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엔톨로지라는 걸 배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엔톨로지를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렵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아이들의 성적이 성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재는 킨더가든부터 그레이드 6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진 교재고요. 파닉스도 커버가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든 여러 가지 장르나 주제에 대해서 엄선히 선정된 리터처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리딩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해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리딩 전략의 기술, 장르 이야기, 어휘 전략 등을 가르쳐요. 우리도 국어책에서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 문맥상으로 의미하잖아요. 약간 그런 언어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글도 읽어낼 수 있는 리딩 스킬을 장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액티비티, 리딩으로 시작한 액티비티가 라이팅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머로도 갈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스피킹으로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SS 통해서 모든 스터디 매트리얼이 4종류로 나눠져요.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서 온 레벨은 정상적인 레벨, 그 다음 비욘드는 그걸 뛰어넘는 레벨, 어프로칭은 시작하는 레벨, 그 다음에 ELL은 온 레벨에 접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는 영어를 못해요. 저는 영어를 못한다는 말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영어를 못해요? 단지 언어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됐어요 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와도 이제 아이들에게 맞춤별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점이 이걸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온라인 러닝 플랫폼이 제공돼요. 정말 싼 가격에 제가 있었던 저기 강사할 때 저희 온라인 비용이 한 달에 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매크로이스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1년에 6만 원이에요.
엄청 싼데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방대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신경 쓴 그런 온라인 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제공하고 있어요. 싼 가격에. 저희가 많이 바뀌었어요. 레벨별 수업에서 학년별 수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영어 성적을 효율적으로 높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학년 아이가 레벨 6가 레벨 3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비용, 그런 기회 비용은 그 아이가 레벨 6에 있을 때 기회비용보다 훨씬 적어요. 왜 그러냐면 벼룩을 생각해보세요. 벼룩이 그냥 가만히 두면 사람 높이만큼 뛰잖아요. 근데 벼룩을 50cm 컵 안에 가둬놓으면 그 벼룩은 평생 동안 50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명히 언어적으로 충분히 자극한다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텐시브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한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 레벨별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교사들이 영어에 더 집중하고 학생들이 서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 섬기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 잘한다 노출되지 않아요. 도울 수 있어요. 서로 섬길 수 있어요. 잘하는 아이가 나를 섬겨주네. 나도 저 아이처럼 잘해서 남을 섬겨줘야지 라는 거 배울 수 있어요. 학생들이 서로 선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방과 백업 그냥 수업이 어프로칭 레벨을 위한 백업 수업으로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년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좀 레벨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적으로 덜 준비된 아이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레벨별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전에는 레벨별 수업도 그렇고 학년별 수업도 그렇고 그냥 메리고 해서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이들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준별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득이 있어요. 인텐시브 코र्스 운영할 수 있고요. 수준별 수업할 수 있고요. 학생들의 그런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 또 오프라인 수업 위주였어요, 저희는. 근데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서 온라인 수업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빈도, 노출 빈도 제공되고요. 즐거운 학습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게임,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가미된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인풋 중심의 수업이었는데 아이들이 아웃풋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레슨 플랜 짰는데 주에 한 번씩 그 프레젠테이션 꼭 집어놨어요.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담당 교사가 예전에는 바뀌었죠. 그래서 적은 선생님들이 더 영어 교육에 집중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나눴는데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언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중고등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나산 선생이 나오셔서 커리큘럼 변경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담임을 맡게 된 나상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중고등 커리큘럼의 변동사항을 짧게 5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 활동 시간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원래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서 활동을 진행하셨는데 이제 공식적인 차시가 결정이 되어서 독서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창의 재량식 활동이 있고, 영어 시간이 조금의 변동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과목 담당 교사가 생겨진 부분, 그리고 온라인 운영 방식이 조금 변동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활동 시간에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사고력 증진에 꼭 필요한 독서를 재미있고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차례씩 겹치고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학년마다 다양한 레벨이 있기 때문에 각 학년에 따라 필요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거에서부터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그것을 토론하는 데까지 각 학년에 맞춰서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하고 흥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활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또 창의재량 활동 시간이라고 저희는 창제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은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의 인재상으로 아이들을 훈련하고 세워가기 필요한 그런
그런 FC를 보다 역동적으로 경험하고 또 리더로서의 그런 소양을 갖추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FC에 관련된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 멘토링, 인터뷰, 그리고 체험,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실제로 그걸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어떤 학생들이 갑자기 전화 와서 인터뷰 좀 부탁합니다 하면 하지 마시고 열심히 마음으로 아이들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퓨처에서는 한 학기에 3회 또 그러니까 1학기는 3번 그리고 2학기는 2번 자신들이 조사하고 그 연구한 자기 진로 체험 활동들을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활동으로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리더로서 필요한 그런 소양들을 저희들이 같이 서로 섬김으로써 준비를 합니다. 공동체 훈련에는 미디어 훈련, 경제 훈련, 멘토-멘티 활동, 성교육 등 이런 필요한 봉사활동, 그런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어 시간에 전에는 크게 2차 시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 2차 시를 3차 시로 줄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피킹과 에세이와 수준별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간 1시간, 각각 1시간으로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특히 원어민 선생님의 픽처 모든반의 스피치와 에세이를 같이 가르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ESL 등의 필요한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아까 설명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 담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크게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으나 크게 바뀐 점은 저희가 7, 8학년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온라인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과목 담당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퓨처 학습의 핵심적인 자기주도 학습에 적응과 훈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그리고 이 연관이 되는 온라인 학습은 좀 더 자세하게 PRE 양태승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주문은 자기주도 시간과 온라인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자기주도 시간이 우리 GLCS에서 추구하는 자기주도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